매일 실전의 시 임세훈입니다. 저와 함께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art 2입니다. Part 2는 문제를 잘 들으셔야 되겠죠? 문제 앞쪽 부분에 힌트가 보통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Number 1. Who was the last person to use the stove? 요 정도면은 툭툭툭툭 그냥 직독직해 해도 분명히 문장을 다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이죠. 잘 Number 들어야 one. 되겠죠? Who was the last person to use the stove? 아, 누구냐 마지막 사람. 이 정도면 끝났네요. 그죠? 이게 가장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우리가 다 드러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 그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문장이 좀 어렵다든지 길다든지 이런 걸 항상 대비해서 핵심을 포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의문사 후 패턴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같이 한번 보시면 누구야 마지막 Number one. 사람이죠? Who was the last person to use the stove? 그렇죠. 그럼 요거 사용한 거 누구야? 라는 겁니다. 마지막 누구야? 라고 했더니 A. The first door on the right. 이건 좀 웃기지 않아요?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문이래요. 문이 저기 이걸 사용할 리는 없잖아요. 이건 당연히 오답입니다. 이거 뭐 장소다 보다 이걸 떠나서 그냥 내용상 말이 안 되잖아요. B. B. About kitchen appliances. 아니 누가 썼냐는 건데 kitchen appliances래요. appliances는 가전제품입니다. 즉 여기서는 stove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누가 썼냐고 지금 말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속어법의 낯익은 향기가 납니다. A, B 오답이잖아요. 안 들어도 일단 C가 답인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가자는 얘기인 거죠. 자신감 뿜뿜 해가지고 보시는 겁니다. C 뭐라고 했을까요? C. You'll have to ask James. 너한테 물어봤는데 왜 제임스한테 다시 물어보래요? 나 몰라요. 난 모르니까. 누가 썼어 마지막? 그랬더니 제임스한테 물어보세요. 제임스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는 모르고 제임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라는 거. 즉 모른다는 표현들 같이 한번 보시고요. 특히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확인해 볼게요 라든지 혹은 전 아닌데요 라는 책임 회피성 발언 이런 것들이 정답 포인트로도 종종 등장하니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요. 사실 근데 저는 이런 정답보다는 더 중요한 거 속어법. 요거 여러분이 그냥 반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들을게요. Number 1. Who was the last person to use the stove? A. The first door on the right. B. About kitchen appliances. C. You'll have to ask James. 오케이. 자, 그 다음 무엇이 유발했냐? 딜레이래요. 늦어진다는 거죠. 딜레이라는 건 뭔가 일정이 미뤄지는 겁니다. 일정이 바뀐다. change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미뤄졌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 이유가 등장할 건데 우리말은 뭐 이래 저래 해서 미뤄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영어는 중요한 걸 먼저 얘기합니다. 미뤄졌어요. 그 다음에 이래 해서 저래 해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미뤄졌다라는 포인트를 기다렸다가 잡으셔도 되고요. 혹은 우리가 뭐 매번 설명드리는 대로 순서대로 보기 중에서 정답만 나온단 말이죠. 그냥 앞쪽 부분에 이 중에 나오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Low supplies 뭐죠? 모자라 그죠? 날씨가 안 좋아요. 스케줄이 바뀌었어요.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이 좀 제대로 안 됐어요. 요 정도 첩 보시면 됩니다. 깊게 들어갈 필요 없고요. 두 번째, 화요일에 무슨 일이 있을 거래요. 시간, 장소, 이름은 항상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신경 안 쓸 거죠. 왜냐면 키워드를 주고 힌트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앞뒤에 랜덤으로 힌트가 나오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키워드는 방해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디? 복입니다. 잘못됐던 배달, 즉 잘못 갔던 배달이 다시 온다라는 거 갔다가요 배달 다시 올 거예요. 두 번째, 정원을 회복시킬 겁니다. 뭔가 다시 수복하다라는 표현인 거죠. 왜? 지금 damage 돼 있으니까 망가져 있다라는 내용이 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망가져 있는데 화요일에 우리가 다시 되돌려 놓겠습니다. 그리고요, additional supplies will be received. 추가적인 배달을 받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받는다라는 건 일종의 준다는 상황으로 보셔도 됩니다. 받는다와 주는 거는 서로 반대 표현이지만 상황으로 볼 때는 같은 상황이란 얘기죠. 요거랑 비슷한 패턴이 고장났다와 고친답니다. 분명히 반대 표현이지만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단어만 보시면 안 돼요. 그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봐라. 상황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요. 회사 문 닫는데요. 이거 너무 못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문 닫는다는 회사가 망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토익은 일단 좀 착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회사가 문 닫는 착한 상황은 오늘 쉬나 보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요. 이제 말하는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뭔가 제안한다는 거는 recommend, suggest, why don't 이런 쪽에 시그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그널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시그널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건 뭐냐? 보기 중에 등장하는 겁니다. 먼저 free service. free라는 표현은요. 공짜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떠오르셔야 됩니다. 뭐 자유예요 라는 거, 도비는 자유지만 우리 현대인은 자유라는 개념은 사실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여기 뭐 노예인분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다, 자유로운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공짜. 공짜는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짜라는 거 생각을 하세요. 공짜로 해준다. 즉 complimentary라든지 free of charge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냥 비슷한 표현인데 생긴 게 비슷해서 그래요. complimentary 발음이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보시면 여기 말고 다시 여기 이 스펠링 하나 차이입니다. 발음은 똑같기 때문에 스펠 하나 차이로 보충하는, 보완하는 이냐, 공짜냐 라는 게 결정이 돼요. 리딩에선 특히 조심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리스닝은 어차피 complimentary 뭐 어쩌고 돈 이런 거 나오면 다 공짜라는 표현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할인해 주는 겁니다. shipping, 배송입니다. 우리 ship은 배라는 단어지만 우리 옛날에는 대량의 물건을 수송할 방법은 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송하다, 배송하다라는 뜻이 됐고요. shipping 하면 reading에서는 물건을 싣는 겁니다. 선적 혹은 택배회사에 물건을 맡기는 겁니다. 이거를 shipping이라고 해요. 쉬면은 그 물건을 움직이는 거, 보내는 겁니다. 실제 이제 받는 사람한테.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물건 거래 같은 거 할 때 편의점에 맡겼지만, 택배 회사에 맡겼지만 뭐라고 얘기하죠? 물건 보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물건 안 보냈죠. 물건을 맡긴 거잖아요. 근데 왜 물건 보냈다고 얘기해요? 내 손을 떠났으면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는 리스닝에서만큼은요. shipping하고 shipment은 이렇게 배송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물건 보내는 거 delivery의 개념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건데 할인해 줄게요 라는 거. 아마 택배비가 말하겠죠. 택배비 말하는 거겠죠. 배송비. 그리고 새 상품 내가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빨리 보내드릴게요. 이런 것들 내용 들리는 것 중에 딱 골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이도 자체가 엄청 어렵지는 않습니다. 토익 푸실 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항상 다 듣고 풀겠다가 아니라 그냥 정답을 골라보겠다에 집중하시면 오히려 어려운 문제도 잘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타이밍 볼게요. Questions 2 through 4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Hello, David. This is Juanita Benz returning your call. I've received your request for a delivery of fertilizer. You mentioned that you need the fertilizer by Monday. However, we need to delay the delivery as we are currently in short supply and won't receive a new shipment until Monday afternoon. Furthermore, Tuesday is a national holiday, so we won't be conducting business on that day. We can make the delivery promptly at 9 a.m. on Wednesday morning. Because of the delay, we'd like to lay the fertilizer in your garden at no additional charge. Please give me a call at 555-2723 and let me know if this is agreeable to you. 세 문제 타이밍 보셨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좀 빨리 체크가 들어간 게 내용을 끝까지 듣지 않더라도 정확한 포인트가 나왔다는 거죠. 그 말은 이렇게 뒤에 줄절 읽어주는 부분을 우리는 충분히 활용해서 얘를 끝까지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다음 문제에 넘어가서 스키밍 시간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는 점, 이거를 항상 전략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같이 볼게요. 처음에 Juanita Benz고요. Returning your call. 전화 받았었나 봐요. 답장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청을 받았어요. 비료 배달이죠. 추가 문제 만들 수 있겠다. 이 여자는 아마도 비료, 즉 농사와 관련된 물품을 판매하는 회사에 근무 중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비료 배달이죠. 배달 아직 딜레이 된다는 얘기 없어요. 너 말했죠. 언제까지? 월요일까지 필요한데 그러나 항상 그러나 뒤에 좀 본론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뒤에 우리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거든요. 물론 리스닝에서는 이거를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이건 일단 리딩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스닝에서도 리뷰하시면서 포인트를 잡는 연습은 하세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 그냥 보기 중에 나온 거 고르자고. 아직 딜레이가 없는데 우리 딜레이를 좀 해야 돼요. 나왔죠? 딜레이 한대요. 왜냐하면은 현재 뭐다? in short supply입니다. in short supply 하면요. 공급이 부족해요. 물건이 없어요.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슷한 표현이 run out of, 다 써버린 겁니다. 재고를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딜레이 해야 합니다. 라는 거죠. 보기 중에 지금 물건이 없다? low supplies, 재고가 낮아요. 예를 들면 100개 주문했는데 50개밖에 없어요. 배달 못 해주죠. 그러니까 이 경우엔 물건이 공급이 부족해요. 좀 없어요. 모자라요. 라는 포인트 잡아주시는 거죠. 이 표현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And won't receive a new shipment until Monday afternoon. 이 not until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직역을 하자면 월요일 오후까지는 안 받아요 이겁니다. 월요일 오후까지는 안 주니까 뭐 저녁이나 화요일이 돼야 받아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한국식 표현이고요. 영어적인 개념은 뭐냐면 월요일까지 안 된다죠 지금? 그 말은 월요일이 될 때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월요일이 될 때까지는. 그 말은 월요일이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영어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다시 한번 월요일까지 안 된다? 월요일이 될 때까지 안 되는 거니까 월요일이 되면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어렵죠? 이럴 때는 요거를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영어는 들리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언어입니다. 들리는 거 언제 되는 거예요? 월요일 오후에 받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요 포인트만큼은 나런틸의 포인트는요. 논리적으로 먼저 생각하시고요. 하지만 우리가 리스닝 들으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을 거란 말이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들리는 거. 월요일날 오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혹시 추가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월요일까지 필요하다고 했는데 배달은 자기네가 월요일날 받아. 그래서 그때 보내야 되는 거죠. 바로 보내려나? 한번 볼까요? Hello, David. This is Juanita Benz returning your call. I've received your request for a delivery of fertilizer. You mentioned that you need the fertilizer by Monday. However, we need to delay the delivery as we are currently in short supply and won't receive a new shipment until Monday afternoon. 그죠? Monday afternoon 정확하게 들린단 말이죠. 물건은 월요일날 받아. 그러니까 너 월요일날 필요한데 우리는 그때 받는데 어떡하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furthermore 더욱이네요. 더욱이라는 거는 앞에 거에서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는 거야. 지금 앞에 쪽에서 뭔가 늦게 보내야 돼 라는 안 좋은 일이 벌어졌죠. 더욱이니까 또 안 좋은 일이 나옵니다. 왜? 화요일은요 공휴일이래요. 그래서 우리 일 수행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쉬는 날을 소중하니까 일 안 한다? close 바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정답을 체크하실 때 너무 여유 있게 가지 마시고요. 항상 첫 번째 거 체크했으면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오자마자 빰 가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일 안 해. 어떡해 너 급한데 우리가 월요일날 물건 받아서 그나마도 바로 못 보내. 왜 화요일날 쉬어야 되거든. 얄밉다 살짝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배달을 해줄 건데 즉시 9시 수요일 아침에 해줄게. 화요일은 놀고 아침에 9시에 딱 출근하자마자 바로 보내줄게요 라는 내용이 되네요. 근데 여기서는 화요일 포인트니까 포인트 잡고 또 다음 문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물론 추가 문제를 또 만든다고 한다면 언제 뭐 배달을 하는가 라든지 아니면은 수요일에 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가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Furthermore, Tuesday is a national holiday, so we won't be conducting business on that day. We can make the delivery promptly at 9 a.m. on Wednesday morning. 그리고 딜레이 때문에요.
지금 내가 lay the fertilizer 해준대요. 우리 lay라는 단어거든요. We'd like to lay the fertilizer in your garden. 저 lay라는 단어는요, 이 세 가지 포인트 가셔야 됩니다. lie, lay가 있어요. lie, 규칙형은요, 거짓말하다라는 표현이고요. lie, lay, 이런 식으로 등장할 때는 스스로 놓여 있는 겁니다. 혹은 사람이 저절로 눕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거 끝내시고 혹시 저녁에 침대에 누우실 때 한번 하세요. lie on the bed 하면 기억날 거야. 그죠? 침대에 눕는 겁니다. 내가 누우면서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lay는요, put의 개념이에요. place의 개념입니다. 누군가가 갖다 놓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비료를 놔준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비료를 뿌려드릴게요예요. 비료 뿌려준대요. 지금 여기서 특별히 비료 뿌려준다라는 내용이 없거든요. 조금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 다만 키워드를 어디서 잡냐면 no additional charge입니다. 이게 뭐죠? 무료로 공짜로 하잖아요. 지금 보기 4개 중에서 공짜랑 관련 있는 건 뭐 있어요? 얘란 말이죠. 일단은 그러니까 서비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공짜가 등장했으니까 골라주시고요. 그리고 리뷰를 하면서 뿌려주는 서비스를 공짜로 해준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키워드 정확하게 무료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패턴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단어 표현을 조금 얘는 너무 간결하게 했고 얘는 너무 풀어서 했단 말이죠. 여기에 너무 속으실 필요 없어요. 어쨌든 공짜라는 표현이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전화 주세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전화해서 뭘 알려줘요? 뭐인지 아닌지 이게 우리가 공짜로 뿌려주는 게 agreeable 뭔가 기분 좋은 거냐 혹은 동의할 수 있다는 거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그잖아. 만약에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야 너네 이렇게 늦게 갖다 줘놓고 지금 이거 뿌려주는 걸로 끝? 이렇게 말하면 그래 죄송해요 저희가 뭘 좀 더 해드릴게 막 이런 협상을 하겠죠. 요런 아마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들을게요. Because of the delay, we'd like to lay the fertilizer in your garden at no additional charge. Please give me a call at 555-2723 and let me know if this is agreeable to you. 오케이. 하지만 우리는 답을 이미 여기서 찾았단 말이죠. 이렇게 나가는 동안 다음 문제 스키밍에 충분히 시간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정답 확인 가시고요. 듣고 마무리 한번 가볼게요. Questions 2 through 4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Hello, David. This is Juanita Benz returning your call. I've received your request for a delivery of fertilizer. You mentioned that you need the fertilizer by Monday. However, we need to delay the delivery as we are currently in short supply and won't receive a new shipment until Monday afternoon. Furthermore, Tuesday is a national holiday, so we won't be conducting business on that day. We can make the delivery promptly at 9 a.m. on Wednesday morning. Because of the delay, we'd like to lay the fertilizer in your garden at no additional charge. Please give me a call at 555-2723 and let me know if this is agreeable to you. 일단은 뭐 영국식 발음이기도 했어요.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리듬상 다 따라가기도 사실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문장을 듣고 포착하는 게 아니라 보기 중에 있는 걸 찹 골라내겠다는 거. 그 다음에 타이밍을 우리 맘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골랐으면 바로 내려오시고 골랐으면 바로 내려가는 항상 바로 요 순발력 있게 체크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답 체크했는데 뒤에가 계속 나온다? 망설이지 말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요것만 잘 해주시면 충분히 파3, 4를 여러분이 잡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